3년 전 제 아내가 저에게 말도 없이 상가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단순한 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투자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노후 대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이미 3년 전 교직에서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노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투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과 노후자금 8억 원을 쏟아부어 작은 상가 건물 한 층을 매입했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익률이 꽤 괜찮다는 아내의 말에 일부러 더 깊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월 4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요. 은행에 두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부동산 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월세 관리를 위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던 것이 나중에는 거의 매일 상가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해요. 정보를 얻으려면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부동산 중개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각종 투자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처럼 여겼던 것이 어느새 아내의 새로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투자 세미나와 모임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무슨 그렇게 바쁘게 다니냐? 라고 물으면 아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몇 년만 더 투자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첫 상가 투자 이후 추가로 3곳의 상가 부동산에 더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금이 우리 공동저축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퇴직금과 노후자금까지 합쳐 약 15억 원이 추가로 투자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말 못했어요.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아내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저축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정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부부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는 항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투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답답해했고 저는 아내가 도박처럼 우리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라고요. 당신처럼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상가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침체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공실은 늘어갔습니다. 월세 수입은 급감했지만 대출금 상환과 관리비 부담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며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였고 우리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생활비마저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63세에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를 떠난 지 불과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중견 관리자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지만 60대 중반의 나이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지원한 끝에 겨우 작은 물류회사의 창고 관리자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제가 은퇴 전 받던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다시 일을 하다니. 아내는 제가 재취업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재취업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투자한 상가 건물에 대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어지면서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지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대출금을 못 갚고 있었다고요?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마지막 투자를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 동의 없이 위조된 서명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지만 그날처럼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낸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당신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려 집을 나왔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임시로 머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 건물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30년간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받은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록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해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우리는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날, 아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당신 인생까지 망쳐버렸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우리는 서로 말없이 지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마치 타인처럼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내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나눈 대화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투자가 실패한 것을 인정했고 저에게 속인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저 또한 아내의 결정에 너무 무관심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도 잃었어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동산 투자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 부재였던 것입니다.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재정 상황도 투명하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저는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일하기로 했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63세에 조기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당장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포기해야 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물류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아내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한다는 약속의 가치를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의 투자 실패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보인 불신과 소통 부재가 진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투자 계획을 공유했더라면, 그리고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결정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부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값진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처럼 노후에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내의 상가 투자 실패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 아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노후는 꿈꾸던 모습과 달라졌지만 서로가 있기에 여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접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부는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도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투자라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 준비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렴한 커피숍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큰 여행은 포기했지만 가끔 당일치기로 근교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아내의 이런 작은 배려가 이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것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 더 일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꿈은 접었지만 서로에게 부자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작은 집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진정한 부부의 의미입니다. 재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요. 부동산 투자는 잘만 하면 좋은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과 공동의 결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것을 놓쳤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었던 바람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와의 소통을 등한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내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했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이의 간극을 넓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남은 삶에 적용하려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함께 상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곧 퇴근이네요. 출근하는 저에게 아내가 건네는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이런 작은 배려가 지금은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모습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된 우리의 갈등은 결국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셈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계획한 노후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서로가 있기에
이 작은 집에서의 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고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내가 건넨 이 말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서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실패로 가정이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한 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진정한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부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아내와 함께 소소한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공 수업을, 아내는 요리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요리 당신을 위해 만들어 볼게요. 맛있게 해줄 테니 기대하세요. 아내의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요즘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가끔은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국민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저축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말처럼 이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실감합니다. 돈은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시절, 은퇴 후 세계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던 시간들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지금의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고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아내와 나누는 이런 대화가 큰 위안이 됩니다. 비록 예전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5년 후에는 조금 더 저축해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크진 않아도 작은 베란다가 있는 집이면 좋겠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거기서 작은 화분들을 가꾸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꿈은 작아졌지만 이루기 위한 노력은 더 진지해졌어요.
아내의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큰 꿈을 꾸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꿈이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부부는 재정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도 배우자에게 숨기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또한 노후 자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모든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쏟아붓는 것은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와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솔직한 소통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서로에게 솔직했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이 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한다는 약속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작은 집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진정한 부부의 의미입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수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요. 비록 은퇴 후의 삶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 값진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상가 부동산 투자의 실패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에는 더 깊은 부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맞이할 내일을 기대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노후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진정한 노후의 의미입니다.